사건 2025 가합 14679 손해배상 원고 최성년 피고 대한민국 외 일명 답변서 검찰 Prosecution Service 2025년 12월 피고 대한민국 소송 수행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도윤지 공익법무관 노주영 검찰 수사관 최윤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 민사부 기중 답변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가합 14679 손해배상 국 원고 최성년 피고 대한민국의 일명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검찰 소송 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음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검사가 위 형사사건이 조작사건임을 스스로 인지하며 원고의 형량을 가중하려고 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피고 박원규가 제출한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인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부분의 확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중간 확인해소를 제기했습니다. 이하에서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바 1. 원고의 중간 확인해소가 부적합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점 나아가 2. 검사의 불법행위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국가 배상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중간 확인해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리 확인해소는 현재 권리 또는 법률 관계 존부에 관하여 분쟁 내지 이익에 대립이 있는 경우에 판결로서 이를 확정하는 것이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단순한 사실에 관한 주장은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1년 10월 8일 선고 91-25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중간 확인의 소는 소송 계속 중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 그 소송 절차에 병합하여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 원고가 중간 확인의 소로 청구하는 내용이 본래의 청구에 대하여 선결적 법률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중간 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4년 6월 26일 선고 83누 554, 555 판결 등 참조할 것입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가 이 사건에서 소송 사기를 자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 사실은 원고와 피고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 또는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중간 확인해소로서 그 확인을 구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년 11월 24일 선고 2019 가단 231 969 2020 가단 15637 중간 확인해소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가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와 영수증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허위문서라는 점에 대해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위 점은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중간 확인해소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 선결적 법률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2022년 1월 28일 선고 2021 가단 138973 2021 가단 145346 중간 확인해소 판결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중간 확인해소를 통해 기연께 피고 검찰청이 검찰조서에 이때 진술인이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를 제출함으로 받아서 편철하기로 하다라고 기록하고서는 그것을 제거한 채로 법원에 제출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 확인을 구하고 위 점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것이 증거 위조가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구한 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은 원고와 피고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 또는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중간 확인해소로서 그 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원고는 위 사실이 인정되는 법원의 판결이 선고된다면 그 판결 선고 시로부터 단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는 점에서 선결 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바, 설령 위 부분 주장이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선회하더라도 이를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 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불법행위의 종료일로부터 구예산회계법 제71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5년의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바 대법원 2008년 5월 29일 선고 2004년 다 33469 판결 참조. 이 경우 시효기간은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권리 행사의 법률상의 장애 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치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의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 사유에 해당을 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년 9월 9일 선고 2008-15865 판결 참조 고할 것입니다. 결국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5년의 장기 소멸시효는 원 형사사건에서 피고 1 소속 검찰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시점 또는 그에 기하여 판결이 선고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기산하고, 이 사건 소는 위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도가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년 4월 18일에 이르러서야 제기되었는 바, 원고의 중간 확인해소의 인용 여부와 무관하게 본건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원고가 중간 확인해소로 청구하는 내용이 본래의 청구에 대하여 선결적 법률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중간 확인해소는 부적법합니다. 3. 피고의 국가 배상 책임 성립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리, 검사의 기소나 법관의 재판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기소나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그에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하게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 대법원 2003 7월 10일 선고 99 다 242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년 8월 20일 선고 2010년 2003 992 판결 등 참조. 관련하여 원고들이 수사기관이 원고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은폐하여 국가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1 8월 13일 선고 2020 가하 59630 판결 1. 관련 증거가 부재 입증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의 입증 방식에 대하여 상당한 재량을 가짐으로 수사기관이 관련 증거를 배제하고 다른 증거만을 토대로 혐의 입증을 하였다고 해서 위와 같은 입증 행위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수사기관이 제출하지 않은 증거들이 원고들에 대한 무죄 인정의 결정적 증거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증거 미제출 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일 소속 검사가 원고의 형을 가중하기 위하여 공무, 집행, 방해, 치상으로 조작하고자 유일한 문증인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인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일 소속 검사는 원고를 공무, 집행, 방해죄로 기소하였고, 그에 따라 1심에서 유죄 판결에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년 4월 27일 선고 2015 고단 7619 판결되어 항소심에서 확정. 서울고등법원 2019년 7월 5일 선고 2016로 158 판결된 것인 바 피고일 소속 검사가 원고의 혐의를 공무집행 방해치상 또는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의 상상적 경합으로 조작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부당하며 검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에 불과합니다. 또한 증거 분리 제출 제도 등에 따라 검찰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원고가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을 검찰이 조서에서 피고의가 제출한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를 제거하고 제출하였다거나 위 증거를 인멸했다라고 표현하는 것 역시 부당합니다. 또한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거심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헌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 집행의 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대법원 2018년 3월 29일 선고 2017도 21537 판결는 것이 법원에 확립된 입장인 바 검사는 필요한 증거를 법원에 적절히 제출하여 원고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 혐의를 입증했다고 할 것입니다. 검사는 직접 증거로 피고 2의 진술을 제출하고 이를 보강하는 객관적인 정황으로 현장 체증 동영상 CD 및 체증사진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1심은 위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원고는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차벽을 직접 넘으려 하여 박원규 피고인으로부터 방배동 집으로 가시려면 차벽을 넘을 것이 아니라 시청 방면으로 가시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제지를 당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양손으로 박원규의 가슴을 4~5차례 세차게 밀어 박원규를 폭행하였다는 사실 인정하에 피고인이 집회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 역시 마찬가지로 폭행 시기 및 체증과 관련한 박원규의 진술이 현장 체증 동영상 CD 등 객관적인 정황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피고인이 박원규를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수사 기록에 편취된 위 증거는 만약 원고가 상해죄 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죄 등으로 공소 제기되어 상해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될 여지가 있었을 뿐 원고에 대한 무죄 인정의 결정적 증거라고 볼 여지는 없다는 점에서도 위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국가 배상 책임의 성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검사의 증거 제출에 대한 판단이 그 당시의 자료의 비추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검사가 위법,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령에 위반하여 그에 부여된 권한을 그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검사의 특정 증거 제출 여부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4.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관련하여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르면 국가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날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에 따른 주관적 기산점으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원고 측 2025년 4월 18일자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위 형사사건의 재판 때부터 피고일의 소속검사의 증거 미제출 및 피고이 위증이 각 부당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다투어 왔던 바 이 사건 소는 위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도하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년 4월 18일에 이르러서야 제기되었는 바
본건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 소멸하였으므로 본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1. 나아가 피고 측 2025년 9월 12일자 준비서면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 피고인들이 불법행위를 한 날이 2015년 11월 14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원고 측 2025년 4월 18일자 소장 오면 원고는 2025년 7월 11일자 준비서면에서 대법원 2020년 다 2026-564 판결을 인용하며 재심소가 제기된 이상 재심 무죄 판결 확정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하나 이는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가 그 시점에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한 사안으로 재심 청구, 기각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년 5월 29일 2025 제한 후 12결정 및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각 결정 대법원 2025년 6월 19일 2025모 1638 결정 첨부자료 1 2. 각 선고된 본건에서는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중간 확인의 소를 각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본소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5일 피고 대한민국 소송 수행자 검사도윤지, 공익법무관 노주영, 검찰수사관 최윤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 기중 18